그리고 세상은 아름다움과 쾌락만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눈먼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치워놓고 쾌락과 아름다움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가치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너무 많죠.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오직 쾌락과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어요. 20살 때 우리 안에서 요동치던 환희의 박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집니다. 수족은 늘어지고 감각은 무뎌집니다. 우리는 추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퇴락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열정과 우리가 담대하게 응하지 못했던 멋진 유혹들을 기억하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젊음, 청춘. 세상에는 젊음 이외에는 단연코 아무것도 없으니. 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쾌락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젊음이라는 거죠. 미와 쾌락의 교집합이 젊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는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는 이제 바질이 이만큼 들어와 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초상화, 완성된 초상화를 봐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예. 거울을 보면서도 그냥 내 얼굴이나 했던 거예요. 내 얼굴이 있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헨리는 세상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미남은 처음 봤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초상화에 매혹당해버린 이 19세기의 나르키소스 그레이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가. 나는 늙어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겠지. 그런데 이 그림은 항상 젊은 상태로 남을 것이 아닌가. 거꾸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고 그림이 늙어간다면. 현실과 환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상은 초상화고 초상화는 원래 아름다운 도리안 그레이지만 더 아름답게 그렸거든요. 예. 그게 어떤 가상, 환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의 도리안은 언젠가는 늙겠죠. 그리고 40만 돼도 벌써 20대의 그 싱그러움은 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그레이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날 완전히 나르키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주변에 없으니까. 이 쾌락주의와 그리고 미만을 추구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점은 철저한 에고이즘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레이는 오직 자신의 미모만 중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죠. 초상화가 점점 늙어가고 초상화가 점점 흉측하게 변해가는 동안에 그레이는 정말 방부제 미모를 과시하면서 정말 티끌 하나 없는 20대 초반의 미모를 40대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시대가 온 거죠. 사교계를 주름잡는.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리안이 왔어 그러면서 뭔가 우르르 몰려들어서 누군가는 도리안을 사랑하다가 엄청 다치고 사랑하다가 차인 거죠. 차이고 그리고 도리안과 함께 마약까지 해요. 그러니까 도리안이 자기는 자기 얼굴이 늙지 않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뭔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걸 먹으면 뇌가 잘못돼. 이런 걸 먹으면 노화가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돼서 참잖아요. 이런 자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늙지 않으니까. 늙는 것은 초상화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정말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키소스적인 이 세계관의 문제점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의 대상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자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쾌락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게 돼요. 이런 건 재밌잖아 하면서 친구들을 유혹해서
나쁜 짓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인정사정 없이 차버린다든지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선 꼭 사고가 나는구나.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꼭 나쁜 일이 일어나? 이렇게 추문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문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 순수한 젊은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막 신경을 쓰느라고 정말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다니까 다른 것에는 아무 신경을 안 쓰게 되면서 그 외적인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 마음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게 돼요. 그레이는 이런 그 현대인의 마음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괴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올려놓긴 해야 되는데 올려놓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게 귀찮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하면 도태되는 거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SNS나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노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굳이 유명인이나 어떤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올린 자기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레이처럼 엄청나게 그레이는 초상화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초상화를 갖고 있는 거죠. 셀프 이미지라는 것이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글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언 그레이 같은 경우는 초상화에 모든 걸 올인했어요. 그 초상화에 원래는 자기를 그린 그림이었고 원래는 바질이 파리의 전시회에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한 거죠. 도리언 그레이가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소유욕을 느낀 거예요. 도리언은 뭔가 소유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걸 욕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미는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셀프 이미지라는 것을 지나치게 관리하면서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도리언 그레이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도리언 그레이예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SNS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만의 또 하나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과연 나도 도리언 그레이처럼 나의 이미지를 너무나 현란하게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리언 그레이처럼 어리석게도 초상화에, 그러니까 모든 SNS 1인 미디어에 나를 지나치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액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액자 속에 우리의 진정한 셀프의 모습을 내면의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화려한 이미지를 전시하려고 한다면 나 여행 가서 그게 너무 맛있었어. 나는 외국에서 무슨 쇼핑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졌어. 이런 식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죠. 에고는 자기 자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그런데 셀프는 그렇잖아요. 셀프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훨씬 더 우리 자신보다 지혜롭고 강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레이는 원래 셀프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 셀프의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초상화 때문에. 그리고 헨리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쾌락주의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인가. 도리언 그레이가 자기 초상화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슬픈가. 나는 늙어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겠지. 그런데 이 그림은 항상 젊은 상태로 남을 것이 아닌가. 6월의 오늘보다 더 늙지 않을 게 분명한데. 거꾸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고 그림이 늙어간다면
그걸 위해서라면,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줄 텐데, 내 영혼이라도 내줄 용의가 있는데. 초상화를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꾸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초상화가 늙지 않아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늙을 텐데,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늙을 텐데, 나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고 그림이 늙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위해서라면, 이게 이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그럴 수만 있다면, 즉 초상화 내가 바뀌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줄 텐데, 내 영혼이라도 내줄 용기가 있는데, 예. 이런 악마와의 거래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상적인 소설에서 이 장치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정말 순수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림자라는 것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언처럼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 너무너무 착해서 문제인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평등하게 존재해요. 예,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와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 컴플렉스와 화해하고 그 트라우마를 내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림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에고에서 셀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레이처럼 겉모습만 신경 쓴다면, 예. 그리고 그레이가 미가 권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미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미에 찬탄한다는 것을 알고 갖가지 경우에 자기의 일종의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레이의 변화에 바질은 너무나 실망을 하게 돼요. 그때 자네는 정말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애정이 넘치는 젊은이였지. 자네는 이 세상 전체에서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한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자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투가 심장도 없고 연민의 정도 없는 냉혈한 같아.